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렬입니다. AB 플라자 오랜만이네요. 스펜더 1/2 스펜더도 이 발음이 도냐 더냐 뭐 도어냐 이렇게 발음이 어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입사에서 이제 한글 표기는 스펜더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이게 정확한 발음은 스펜도어예요. 스펜도어. 예. 도로시에서 나온 그 사람 이름의 앞에서 나온 거라 합성어긴 한데 일단 그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오늘 볼 제품은 1/2 그러니까 스펜더의 이 세 개 라인업이 있죠. A, D 그 다음에 이 클래식 라인업 제일 오래된 원래 스펜더의 소리를 그대로 쭉 현재까지 진화시킨 그 중에 저 아래서부터 올라오면 3웨이가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1/2예요. 저 아래서부터 보면은 제일 작은 앞에 숫자가 이제 하나씩 줄어듭니다. 4/5 그다음에 3/1 2/2/3 그 다음에 이제 1/2 그리고 이제 위에 그 클래식 100 그 다음에 클래식 200 플래그 12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이제 앞에 이제 앞면을 티타늄으로 한 TI 버전까지 뭐 스페셜 버전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 1/2가 클래식 시리즈에서도 3웨이가 시작되는 지점이자 사실은 이게 저 스펜더의 시작이었던 어떤 그 3웨이 그 정확히 말하면 2웨이에다가 슈퍼 트위터를 탑재한 그 포맷을 쭉 지금까지 진화시킨 이게 그냥 스펜더의 소리의 현재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펜더 아시겠지만 그 스펜서 휴즈 이제 이 회사는 원래 60년대 일단 이미 제작을 하다가 60년대 61년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회사 설립은 60년대 후반에 이 BC1이라는 제품이 있죠.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BC1을 69년에 만들어서 이때부터 이제 스펜더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 제품 스펜더 소리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스펜더 소리는 원래 이 BC1을 만들고 어디서 많이 쓰였냐면 집보다는 스튜디오 모니터 방송국에서 많이 썼어요. 모니터였단 말이에요. 투웨이에다가 슈퍼 트위터를 얹은 그 당시 손 굉장히 독특한 대역 구분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백스트린이라는 맨 페이퍼 재질의 미드 베이스 쓰던 그 시절에 60년대 말에 처음으로 플라스틱 그것도 투명한 우유빛 플라스틱을 써서 야 스피커를 이렇게도 만드는구나. 뭐 그 시점에 분명히 그런 대단히 지금으로 치면은 여태까지 없었던 어떤 새로운 포맷과 어떤 소재를 써서 그렇게 유명해진 그 스피커가 바로 스펜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거는 이제 사실 위로 좀 사실 슬림하게 긴 그런 스피커였는데 이 스펜서 휴즈가 만든 바로 이 BC1을 그 대단한 그런 어떤 획기적인 어떤 모멘트로 그렇게 생각을 한 BBC에서 스펜서 휴즈를 데려다가 그 바로 70년대부터 정확히 말하면 60년대 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BBC 모니터 개발을 이분을 앉혀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뭐 더들리 하우드나 저 하베스 만든 그 다음에 이제 짐 로저스 같은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를 했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BBC 모니터들이 만들고 싶었던 건 스펜서 휴즈가 설립한 이 스펜더의 어떤 포맷을 BBC 스타일로 만들어내고 싶었던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더 강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 스펜더는 우리가 아는 BBC 모니터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여하튼 그런 이 스펜더는 시간이 흘러 2012년이었나요? 스펜서 휴즈가 돌아가셨죠, 설립자인. 근데 이 회사는 그때가 되기까지는 오디오 매니아들 사이에 알려질 때까지도 광고 하나를 이렇게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광고를 하지 않고 그냥 아는 사람들이 사고 스튜디오에 사고 방송국에서 사고 그리고 이제 입소문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스피커 회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대단히 지금도 BBC 모니터에 아직 생존해 있는 그 사운드의 원조를 이렇게 귀로 알고 있는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둘 중에 하나죠. 데렉 휴즈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베스 뭐 모든 최근에 생긴 그 레디알 방식의 하베스 모니터들 그 다음에 각종 LS3/5나 BBC 모니터들을 새로 만들 때마다 불려다니는
그런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회사를 승계한 게 아니라 친구가 저기를 했죠. 필립 스위프트. 이분이 그 스펜더를 2010년, 12년부터 인수한 후에 그 경영을 맡은 후에 스펜더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스펜더도 이제 우리가 아는 하이엔드 브랜드들, 그 다음에 이런 커머셜한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팔려 나가는 스피커와 같은 그런 경영을 하기 시작한 게 필립 스위프트. 이분도 대단히 이쪽 업계에서는 굉장히 마당발인데다가 여러 회사들의 영향력이 큰 인물이죠. 이분이 CEO, 스펜더의 CEO를 맡은 다음에 만든 프로젝트들이 바로 A 시리즈와 D 시리즈들, 이런 포트폴리오가 생겨났어요. D 시리즈는 미국 진출까지 해서 이제 스테레오 파일에서 이제 A 클래스의 추천을 받고, 그거에 조금 염가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더 널리, 좀 더 보편적인 소리를 가진 A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팔렸죠. 그런 시리즈를 파생하면서도 원래 원조격인 클래식 시리즈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원래 스펜더다. 그리고 가장 가격이 또 높고, 그리고 원래 있던 사운드의 저기를 기조를 흐트리지 않은. 하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스펜더 소리를 대단히 이렇게 질감이나 감성으로만 듣는 거로 아시는, 그렇게 직접 안 들어보신 분들일수록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스펜더의 시작은 다시 얘기하지만 BC1에서 시작됐던 모니터에서 시작됐다는 거.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소리를 내려고 하는. 그 다음에 대단히 그때까지 일반 스피커들에 정확하지 않았던 베이스를 강하게도, 다이나믹도 강하지만 대단히 정확한 베이스를 내는 그런 스피커로 만들어내려고 했던 스펜서 휴즈의 그 사운드의 어떤 사상, 철학, 이게 그대로 이어져 있는 게 지금의 클래식 시리즈고, 그 시리즈에서 제 기준으로 봐서 가장 표준이 될 만한 사운드, 3웨이의 어떤 기준이 되고 그랬던, 또 사실은 BC1 이후에 가장 스펜더를 널리 알렸던 S100이나 SP100 같은 모델들의 그 주니어 버전, 사실 그걸 개성한 건 클래식 100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의 바로 아래, 그보다 조금 콤팩트하고 어느 공간에 쓸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1/2. 이 모델의 포맷이 그런 어떤 그 배경과 스펜더 내에서의,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위치를 갖고 있다는 걸 한번 좀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1/2가 어떻게 생겨나 잠깐 살펴보면, 위에서부터 보자면 미드레인지 트위터 베이스인데, 일단 미드레인지가 폴리머예요. 위에 이렇게 콘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정동작하는데 좀 더 긴밀한 정동작을 위한 6인치짜리 폴리머를 써서 폴리머로 만든 미드레인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라미드 섬유로 만든 트위터예요. 보통 이제 페이브릭, 실크 이렇게 여러 재질들, 섬유사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아라미드 섬유를 쓴 게 이 1인치가 채 안 되고, 이게 트위터가 좀 독특한 게 요새 이건 1.25인치, 1.5인치 이렇게 큰 트위터를 쓰는 회사들이 있는가 하면 스펜더는 거의 여기랑 이 베프라고 같은 높이에서 0.87인치짜리 트위터, 이게 좀 독특하죠. 아라미드 섬유를 쓴. 그리고 이 베이스가, 사실 베이스 재질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8.7인치인데 이 회사 구경이 좀 특이하죠. 이 베이스가, 이게 좀 어려워요. 구조가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가는데, 폴리아미드 레인포스드 폴리머 위드 케블라 스테빌라이저 돔. 그러니까 원래 쓰던 그런 폴리머 재질로 만든 약간은 플라스틱 소재로 이렇게 동심원으로 이렇게 질감을 준 그런 패턴의 케블라로 중심을 이렇게 딱 안정화시킨, 하여튼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사실 스펜더가 예전부터 유난히 신경을 쓴 게 베이스 음에 대한 거를 소재와 구조를 통해서 그런 걸 만들어낸다는 거를 좀 의외로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베이스를 그냥 이렇게 생긴 스피커는, 각지고 네모난 스피커는 풍성한 소리가 나겠지. 안 그래요. 들어보세요. 상당히 일단 양감을 많게 하면서도 해상도를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다양한 소재와 그렇게 겹으로 만들고, 어떻게 구조를 어떻게 구간마다 그 적재적소에 서로 다른 소재를 써서 정확한 베이스를 내려고 하는 게, 그게 스펜더의 방식입니다. 그런 걸 좀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대역이 30에서 25kHz까지, 그러니까 30Hz 대역이면 그게 참
풀레인지 대역이 막 시작되는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낮은 음이 대역도 꽤 많이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면에다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3웨이 구조를 한 스펜더의 스피커들은 앞쪽에 이렇게 양쪽에, 이게 S100대부터 이런 구조를 상당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 그 시그너처, 스펜더의 시그너처 같은 그런 모습이죠. 양쪽에 듀얼 포트를 낸 앞쪽에다가 이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리를 들어봐야죠. 원슬래시2는 기본적으로 스펜더가 지향하는 소리는 음악 듣기 전에 알려드리자면 두 가지예요. 이 기조를 아셔야 현재의 스펜더의 어떤 그 최상위 라인업들이 내려고 하는 소리가 뭔지 이해가 되는데, 하나가 코히어런스고 하나가 트랜스페어런스입니다. 그러니까 전 대역이 하나의 일체감 있게 소리를 내야 되면서 투명해야 된다는 거. 의외로 스펜더에서 투명감, 스펜더가 투명함을 지향하는구나, 질감하고 투명감이 이렇게 좀 매칭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들어보시면 이 회사가 왜 투명감을, 트랜스페어런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클래식 시리즈에서도, 클래식 시리즈를 대표하는 원슬래시2에서도 잘 나타날 겁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When an early autumn walks the land and chills the breeze and touches with her hand the summer trees, perhaps you'll understand what memories I own. There's a dance pavilion in the rain
네, 들어보셨죠? 오늘 시청은 여기 보이시는 대로 앰프는 저희 많이 들어봤죠? 코플랜드 플래그십 인티 앰프 하이브리드 CSA 150에 플레이어는 루민의 D3 신형들이죠. 좀 더 콤팩트하게 만든 이 조합으로 들어봤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거나 대단한 저기도 아니지만 상당히 적확한, 특히 저 코플랜드 앰프 뭐 보기보다 그 스피커 포용력이 되게 넓어요. 여하튼 스펜더하고 굉장히 잘 맞는 조합 중에 하나인 앰프입니다. 이렇게 들어봤고, 기본적으로 스펜더 이 1/2 클래식 시리즈의 어떤 기조라고 하면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일단 네트워크를 새로 아주 좀 더 섬세하게 만들어서 리파인드 네트워크라고 그래가지고 그 스펜더 네트워크 안쪽에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굉장히 신경 많이 씁니다. 나무 박스 안에 있는 스피커들은 그냥 대충 이렇게 나눠놨겠지 하는 생각하고는 좀 많이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코히어런스가 나오게 3개 유닛을 2개가 아닌 3개 유닛을 일체화시키는 과정이 그런 네트워크를 굉장히 섬세하게 구성한다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체 캐비넷 스트럭처를 굉장히 좀 더 강화시켰어요. 인핸스드 캐비넷 스트럭처라고 해가지고 좀 더 강화된,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패널 안쪽에, 이 앞에 전면 패널 안쪽에 그 폴리머를 또 씁니다. 그러니까 신축성 있는 엘라스토머죠. 이제 그 약간 신축성 있는 고무 재질에 가까운 그런 탄력이 있는 그런 재질을 써서 이렇게 배풀이 넓은, 배풀이 판판한 스피커들에서 혹시라도 좀 그게 좀 약간은 최근에 나오는 어떤 특수 소재나 아주 현장감 있게 소리를 리얼하게 내는 스피커들의 그런 기괴한 모양새하고 다르게 이렇게 판판하게 생긴 스피커들은 입체감을 못 낼 것이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원래의 사운드 디자인 포맷을 유지하면서도 그런 거 만들려고 패널 뒷면에 그런 폴리머를 쓰고 있다는 거, 그것도 참조하시면 좀 현재의 1/2로 대표되는 그 스펜더의 클래식 시리즈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아주 육중하면서도 중량감이 실리면서도, 다시 얘기하지만 정확한 베이스가 나온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크 루시의 트리오가 연주하는 바하의 리틀 푸가 이거 들어보면 딴딴딴 하면서 뿡뿡뿡뿡뿡 계속 베이스가 이렇게 우르릉거리잖아요. 그 소리가 아주 단정하고 굉장히 하이엔드적으로 재생하는 스피커들에서만 듣는, 또 대역이 굉장히 넓은 큰 스피커에서 소리가 멋지게 나오는 줄 알았지만 이 클래식 시리즈 1/2에서도 조금 독특한 중량감이 은근히 많이 실리는, 이게 보기로 짐작하는 이 8.7인치 유닛, 이게 작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중량감이 굉장히 파워 있게 아마 들리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여기 앉아 들어보면 대단히 그런 육중한 그런 파워감이, 다시 얘기하지만 굉장히 정확한 템포를 끊어가면서 들려주는 거. 그리고 뒤에 이제 다른 곡들에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좀 들어보려고 들어봤지만 미드레인지 이상 트위터까지 해서 굉장히 밝고 맑게 들린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스펜더는 좀 어둡다. 일부 모델들이 그런 모델들이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밝고 맑은 소리가 나서 투명한 소리가 들리는 게 요 1/2 사운드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밝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더 악기수를 늘려서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8번, 이게 지안 안드레아 노세다라고, 노세다가 누구냐면 조성진 그 피아노 합주곡, 소팽 피아노 합주곡 1번 그 지휘한 악단이죠.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이 노세다가 최근에 쇼스타코비치 전집을 다 녹음을 레코딩을 했는데 8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8번 3악장 이 알레그로 들어보면 굉장히 이게 스탈린그라드라는 부제가 붙어 있죠. 굉장히 이게 우울하고 이게 불안한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들이 좀 그런 기조도 흐르지만 그런 음색들을 표현해주는 느낌. 이걸 왜 들어봤냐면 스펜더는 대단히 뭐 부드럽고 우아하고 아주 이쁜 소리만 낸다고 아시는 분들도 물론 그 소리는 당연히 잘 내고요. 이렇게 좀 차갑고 우울한 막 이렇게 음산한 소리도 그 아주 아주 잘게 쪼개지는 입자들도 굉장히 잘 표현한다는 거. 굉장히 그 폭이 넓은 그 음색을 이렇게 선입관으로만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곡도 한번 들어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들어봤는데 대단히 차갑고 어떤 음산한 분위기도 잘 흘려주죠.
그러면서 이제 악기수가 늘어나도 갑자기 다이나믹이 쿵 치는 이런 순간들도 굉장히 자연스럽죠. 1/2는 아마 이렇게 이 스펜더 소리 많이 안 들어보신 분들이 스피커의 제목을 알려주지 않고 들려드리면 이 중에 어느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냐 맞추라 그러면은 의외로 맞추기 어려우신 분들, 잘 못 맞추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정확하고 음색이 선명하면서 그런 음색 변화, 뉘앙스 변화를 굉장히 잘 포착해서 들려줍니다. 그리고 분해력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좀 아까 자크로시에서 들어봤던 베이스에서의 그런 육중한 그런 중량감과 다이나믹스, 이 아주 핵이 단단한 볼륨 있는 베이스 이런 거 아주 멋지게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자 그럼 이쁜 소리 들어볼까요? 아주 편안하고 이쁜 소리. 에일린 파렐의 Early Autumn 같은 곡을 들어보면 흔히 이런 곡을 들으면 아주 60, 70년대 아주 뉴욕 어디 한복판 그냥 상상이죠. 그냥 실제로 거기 있지 않던 분들도 거기 있지 않아 봤던 분들도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편안한 재즈곡, 뉴욕 어느 거리의 아침, 뉴욕 어느 거리의 저녁 이런 느낌을 갖게 해주는 이런 음색, 이런 아주 절절한 그런 감성이 흘러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그게 스펜더 스피커를 다른 걸 제끼고서 이전에 스펜더 스피커들에서 다른 게 조금 못마땅하더라도 요거 하나 가지고 스펜더를 선택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감성을 표현하는 다른 스피커들에는 이전에 없었던 스펜더만의 고유 영역이었던 부분들이 그대로 이게 갖춰져 있는 사실은 클래 시리즈 어떤 제일 코어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음색입니다. 스펜더를 음색으로 들었던 분들이 기억하는 그런 사운드를 지금 에일린 파렐 같은 가수의 목소리로 아주 절절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앞에 있던 이런 해상도 제가 락 음악도 굉장히 잘 낼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런 것까지 녹음한다면 좀 더 많은 곡들이 늘어나겠지만 클레이 시리즈가 장르 대응력이 굉장히 폭이 넓다는 것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AV 플라자에서 오랜만에 이 가을, 이제 거의 가을이 절정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 좀 더 많이 당겨오는 그런 스피커죠. 스펜더의 클래식. 지금 이제 곧 거의 60년을 앞두고 있는 스펜더의 그 오리지널 사운드를 지금까지 진화시킨 그런 사운드가 지금 1/2에서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3웨이, 스펜더 3웨이의 어떤 표준 같은 소리. 이 가을이 돼서 스펜더 소리 한번 이렇게 가까이 들어보면 저도 굉장히 갖고 싶어지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모든 스피커들이 각자의 특징들이 있지만 이런 좀 오래된 스피커들이 갖는 오랫동안 스피커를 만들어 온 회사들의 어떤 그런 좀 무게, 관성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펜더는 이렇게 들어야 돼서 다른 스피커들이 대체할 수 없는 어떤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스펜더의 어떤 큰 매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을에 스펜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AV 플라자에서 스펜더 1/2 이렇게 같이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